지금 그 본격적으로 추진한 거는 8년 2005년 12월 8일 날 행안부에서 지역개발 계획이 근데 됐고 그거 지역개발 계획으로 한 거는 이제 계획에 수립된 거고요. 그게 이제 수립된 거고 본격적으로 민간 제약이 들어온 거는 이제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이후에 2005년 이후에 예. 하이파 DAC에서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뭐 8년간 그냥 긴 세월을 보낸 거 아니야. 그 하이파에서 추진을 했다가 하이파에서 피맥의 적정 타당성 검토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재무나 그 다음에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거기는 포기. 두 차례 부적격 판단을 받고 그러면 그 하이파이가 MOE 체결을 했던 거 아닙니까? 시하고요. 네. 업무 협약은 업무 협약을 업무 협약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그러면 하이파가 완전히 손을 놓은 겁니까? 왜냐면은 본 의원이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요즘 뭐 평택시가 뭐 5대 때 6대 때 계속 뭐 업무 협약은 많이 했는데 진행되는 거 없고 뭐 소송 문제가 뭐 대두가 된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고 비견해로 뭐 평택 옛날 군청 청사 문제도 그렇고 뭐 그 다음에 브레인시티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현안이 좀 많은데 이거는 그러면 하이파가 먼저 추진했던 그 업무 협약까지 한 하이파가 이제 손을 놓고 SK하고 그 다음에 GK홀딩스가 새로 이제 추진했는데 좀 전에 이제 국장님께서 GK홀딩스 SK가 피맥으로 적정성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그게 잘 통과가 돼서 지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두 가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우선 하이파 문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이파 문제는 저기 한 가지 설명을 드리고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파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제안서를 냈었는데 피맥에서 부적격 통지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하이파 측에다가 불채택 통보를 했습니다. 그 후에 이것으로서 이제 그 하이파하고의 이 민간 제한 사업 관계는 끝난 것이고 그 후에 이제 법적으로나 뭐 형사상에 아무런 문제는 없다 이거죠? 예, 없습니다. 우리가 뭐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건 없다 이거죠? 전혀 없습니다. 손해배상 문제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럼 천만 다행이네. 이건 뭐 제한 과정에서 채택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통과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제 그 SK 측으로부터 제안을 받을 때도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SK가 이번에 이제 뭐 피맥에서 이제 통과가 돼서 제3자 제한 공고를 할 때 그때는 좀 뭐 하이파가 뜻이 있다면 또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이건 제3자 공고 문제고 그다음에 피맥이 통과됐으면 기재부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기재부에서는 뭐 재무성만 따지는 거나?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기재부에 이제 민투 심의를 좀 올리기 전 단계입니다. 이제 피맥은 기재부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연구 기관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전문적인 판단을 해서 여기서 타당하다 하면 이제 그때 적격성 검토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피맥 안에 기재부가 다 소속이 돼 있다는 거예요? 기재부 안에 기재부 산하에 피맥이 있는 거 가지고 네가 피맥에서 적정성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제3자 공무원으로 가야 된다. 아니요, 아직 이제 끝난 단계가 아니고 지난번 이제 7월 19일 날 피맥에서 그동안 검토한 상황에 대해서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중간 보고. 그건 기재부하고 우리 이제 시하고 또 피맥 3개가 이제 모여서 검토에 대한 이제 중간 보고를 했고 이것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왔던 여러 가지 우리 시 의견 보충할 것도 보충하고 보완할 거 해서 이거 이제 추가 논의를 거친 다음에 그 과정이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릴 거로 보는데 그 후에 아마 최종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그래? 그 보고서가 언제쯤 나올 거지? 그러니까 빠르면 8월 말에서 9월 돼야 이제 피맥에서는 그때 보고서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적격하다 나오면 이제 그때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거기서 적격이 문제가 됐을 적에는 우리 시의 재정으로 가려고 용역까지 했어요? 용역 발주를 해놨습니다. 발주를?
그럼 우리 시는 그럼 개발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하려고 그러는 거야? 20만 평? 지금 이제 PMX 민간 제한은 예. 여기 변경 지역인 83만 평 전체 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이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년 7월 5일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이게 실효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된다면 미군 기지 관련 거기에 18조 8,016억 안에 있는 그 예산이 그럼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700 아까 매도 25억 중에서 지금 현재 덜 받은 부분이 한 625억 되는데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 재정 사업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 그 돈은 여기다 이제 받아들일 거고 민간 제한으로 잘 돼서 그렇게 가면 그 돈은 다른 데서 돌려 쓰려는 거죠 우리가. 그 국비를 우리가 받아서 다른 데서 해야지 갖다 늘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이제 두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년 7월 5일까지 조성계획이 수립해서 접수가 되지 않으면 관광지 지정이 실효가 되니까 지금 피명만 만나 기다릴 수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 용역발주를 조달 전에다 했어요 지금 했고 그게 지금 우리가 8월 9월 초면 이제 그 용역 이제 계약자가 낙찰이 되걸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피맥의 결론이 날 거로 우리가 봐서 나면 처리하면 되는 거고 재정 사업은 저기 피맥에서 까지는 잘 가니까는 예. 문제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3자 공모가에서 그럼 GK 홀딩스하고 SK하고 이제 혼선시험에 들어오고 다른 업체가 뭐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피맥에서 적격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제3자 공모로 갈 거고 아니 이게 제3자 공모는 적격성이 없으면 안 가는 거예요. 제3자 공모는 못 한다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적격성이 거의 잘 되고 있다고 아니 그걸 그건 받았는데 아니 네? 그때 얘기 안 없습니다, 했어요? 지금. 예, 잘 되고 안 되고 잘 되고 있다고 과장해 버리시잖아. 그 반반이에요 반반. 그럼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는 거네? 그렇죠. 예. 달아나지 이건 못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의치 않은 게 재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8억 5천만 원 의회 승인해 주신 금액 가지고 1차 4 가지 중에서 조성계획 지금 용역 발주를 한 거예요. 지금 안 되면 20만 편에서 지금 해야 된다. 심리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안 교수가 고심을 많이 하신 거고 그래서 지금 그게 70억 걸려요. 내가 봤을 적에는 그건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봐. 왜냐하면 8억 5천을 갖다가 7월 15일 내년 7월 5일. 네? 내년 7월 5일. 아 올해 아니고 내년 7월 5일까지 시한이에요 지금. 내년 7월 5일. 또 할 얘기 없네. 네. 나는 7월 15일에 지금 최근에 발주했다면 그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내년 7월 5일까지 기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좀 치는데 발주를 했고 여하튼간에 이게 잘 되기를 모든 평택 시민들이 또 바라는 뭐 하여튼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고 환경성 검토를 지금 이거는 피맥에서 해놓은 거예요? 어디서 해놓은 거예요? 피맥에서 해놓은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재정 사업을 만약 했을 경우에 조성계획, 환경, 사전제해, 광역교통 4가지를 해야 되는데 1차 지금 용역 발주한 거는 지금 조성계획만 발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천천히 6개월 내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고 뭐 교통이고 환경이고 뭐 주변 뭐 영향 평가 해놓은 건 다 좋은데 오늘 의원이 좀 지적해 놓은 거는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평택호가 상당히 여러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얘기해 보면 물이 썩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특히 배수 관문을 설치를 해가지고 물이 자유롭게 썰밀물로 해가지고 이게 통과가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차단이 돼가지고 이게 평택호가 그 인근에 그 저기 횟집 해는 분 얘기가 사람이 작년인가 저기 익사를 해가지고 그걸 건지로 잠수부 들여갔는데 엄청난 탁도 그냥 물 속이 보이지도 않고 가스가 많이 올라온대. 가스. 그렇다면 그건 모든 게 이게 저기 물이 썩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산업환경국이나 어디서 대책이 안 나오고 있어 지금. 그거는요. 환경하고 관련된 문제인데요. 아니 왜 이거를 기획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차피 이게 관광 단지가 된다면은 그걸 우리 전제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간이 됐던 우리 시에서 재정 사업을 했던 관광단지는 만든다고 지금 용역발주 8억 5천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양쪽을 다 저기 지금 동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걸 추진하고 가면서도 환경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가 이걸 눈여겨 이거 체크를 하고 가야 된다 이거요. 그래 이제 이 네? 바운다리가 물 썩은 데다가 무슨 예. 아니, 여기다 그- 수작보트를 떼우고 뭐를 하고 뭐지 저기 스판인가 그 있잖아 스판가 워터파크 그래 아 참네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거 좀 삭제 좀 해주세요. 예. 예. 그런 게 여기에 이제 접목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걸 지금 우리가 이게 대비를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요. 예? 이제 저기 의원님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평택호 관광단지 83만 평 이 바운다리는 이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가 개발되면 그 평택호의 물 문제까지도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건 맞아요. 맞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이제 농어조공사가 소관 부서지만 농어조공사도 그렇고 지금 배수관문이 현재 12개에서 8개 증설해서 좀 20개로 늘렸잖아요. 네. 근데 늘린 부분이 8개가 12개보다 더 길잖아요. 지금 더 크게 했고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땐 농사하고 큰 관계가 없으면 제가 알고는 농어조공사에서 수질 교환을 한번 할 거로 제가 지금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아니면 이제 부유물질 쌓인 거를 걷어내든지 뭐 이거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한번 뒤집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만약 재정 사업을 했을 경우에든지 제안사가 본격적으로 조성계획 수립할 당시에 환경영향평가에 그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서 검토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항상 집행부에서는 예. 머릿속에 염두를 두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예, 그렇게 드리는 하겠습니다. 거예요. 예. 물론 우선 급한 거는 우선 이 관광호 단지에 관련 이 인허가 문제, 응? 타당성 검토 이런 게 다 통과돼서 제3자 공무원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SK 뭐가 하든 GS 홀딩스하고 같이 하든 업체가 빨리 되든 아니면 그게 안 된다면 평택시가 하든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되도록 좀 노력해달라는 말씀하고 거기에 이제 환경적인 문제 그 수질 이걸 같이 병행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일단 예. 30년간 그 지금 아산만 상교제 그 앞부서는 거기에 그 관광단지를 유치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최근에 이제 한 10년 전부터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지금 SK 저기 컨소시엄 할 때 피맥에서 타당성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시에서 그 피맥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안이 들어올 때부터 예. 시에서는 그 재정 투입은 재정 지원을 안 하는 거로 일단 협의를 했어요. 예. 이제 그런데 이제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좋은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1차 중간 보고회 때 이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평성읍 이쪽 이제 계암 쪽하고 평택 횡단도로가 놔지잖아요. 예. 그런 놔지면 이제 신왕리, 기산리, 건강리로 오려면 연결되는 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도로, 그 다음에 하수 처리 시설,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상수 시설, 이 세 가지 시설이 약 한 재정 사업에 한 332억 정도가 소요가 돼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제 피맥에서 이제 검토 결과에 그 부분이 이제 이 제안사에서는 이제 그 포함된 것처럼 이제 지원이 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보고서를 냈는데 사실은 시에서 재정 사업을 처음부터 안 하기로 돼 있던 거거든요.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네. 우리가 직접 하면 모를까 제안사가 할 경우는 안 지원하는 걸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그러면 너희 비용에서 그만큼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수익을 하고 크게 잡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 외에도 또 지금 검토하는 내용 중에서 이제 질문하고 벗어났지만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크게 대변하면 관광지구하고 신앙지구 중에서 관광지구는 전체 사업비의 한 30%, 예. 이제 신앙지구에는 70% 정도가 이제 투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100으로 볼 때. 그런데 이제 실제 관광 기능을 많이 할 수 있는 이 관광지구의 사업비가 너무 적고
여기에 투자에 비해서 신앙지구에 너무 투자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이제 뭐 호텔 일부가 있고 콘도미니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숙박을 겨냥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것 좀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오고 왔어요. 오고 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이제 뭐그 피맥에서는 검토하기를 뭐 우리나라 그 이제 그 관광지의 숙박 이용률 예, 예. 또 객실 단가 이런 등등의 부분들이 이제 이 제안사는 뭐 그 이용률을 저 호텔 콘도 이용률을 53% 정도 잡았는데 네. 대한민국 평균은 한 21%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한 28, 9%를 잡아줬어요. 더 많이 피맥스 인정해 준 거예요. 이 제안사 거를. 그리고 이제 객실 단가도 통상 지금 보면 한 17, 8만 원이면 하루 자는데 30평대 자는데 하룻밤 자는데 그렇게 되는데 이분들은 26만 1천 원 정도 수익이 되는 걸 이때 잡았걸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객실 수에 비해서 이 금액 차이가 크면 클수록 파운드 커지잖아요, 금액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수익을 많이 잡은 거 아니냐.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다른 관광단지는 전혀 없는 우리 관광단지의 이제 좋은 사례죠. 이제 2년제 대학, 이제 관광 이제 전문 학교를 설립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인정을 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좋은 사례고 대한민국의 최초 사례이기도 한데 그거는 사실 뭐 고용 창출도 되고 학생들 거기서 잘 양성하면 관광 산업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인정을 받았는데 이런 등등의 일들이 문제들이 이제 피맥에서 검토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BC 분석을 하는데 좀 불리한 이제 분석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단언하지 할 수 없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추가 지금 보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안사에서 우리 이제 한병수 과장님이 이제 제안사하고 몇 번 미팅을 했고 그런 분들이 보완해서 와서 이제 그게 피맥과 기재부에 제출했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이게 이제 BC가 좋아질 거고 네.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이게 이제 안 된다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이제 재정 사업으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좀 발생이 될 겁니다. 예, 하여튼 국장님 제가 말하는 거는 네. 이게 마지막 승부로 보고 마지막 여기 이제 7월 내년 7월경이면은 이게 다시 또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시가 책임져서 해야 아니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3만 평이 못 가면 20만 평 그냥 가는 거예요. 네, 되는 근데 거예요. 아는데 그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네. 저희가 바라는 건 민자 쪽으로 많이 잡아 돌려야 좋지 않냐 그래서 평택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컨소시엄 할 때 저기 피맥에 자료 요청을 하거나 평택시에 지원해 줄 거, 그다음에 평택항에 그 조명해 주는 그런 항이 아니라 평택구에 조명해 주는 그런 여건 같은 거를 좋은 제도적으로 해줘야 저기 피맥에 그 좋은 제안이 나올 거 아니냐 이거요. 이제 그래서 네. 다음 그 제도가 나와야 그 업체가 들어올 거 아니냐 이거요. 이런 것들이 잘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네, 드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잘 되길 이제 희망하는 거고요. 네. 우리도 전체 다 아는 게 희망이고요. 또 이거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재정 사업을 우리 지원 안 하기로 했었지만 네. 만약 의원님 말씀처럼 정말 이것이 아까 300세 가지 부분 뭐 네. 연결도로라든지 하수 상수 이런 부분이 네. 꼭 필요하다면은 다시 우리가 제안할 의사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죠. 예, 예. 이걸 살려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거기 검토. 자꾸 네. 검토해서 네. 좀 그 컨소시엄 들어오는. 이제 그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예. 의회 설명을 드려서 그 네. 부분도 의회하고 이제 협의를 하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근데 이 추가 제출 서류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뭐예요? 대충.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이제 그 예를 들면 설계 단가, 산출 근거라든지 또 그 객실 그 가동률 이런 거를 어떻게 산정했느냐라든지 이거를 비교한 비교 모형을 이런 거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지 이런 정도지 뭐 그 컨셉 자체에 대한 이런 요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세부적인 예. 그뭐 조그만 산출 근거에 대한 예, 보완 요구를 예. 하셨구나. 예.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에서도 평택구 관광단지를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는 누구나가 모든 시민의 염원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어떤 우리 평택시의 수건 사업이기도 하고 뭐 우리 또 평택 하면은
그 개발 관광단지 하면 또 어떤 아이콘으로 부상을 할 수도 있고 이런데 그 수익적인 창출도 굉장히 많이 증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년 동안 묶어놨던 그 관광단지를 과연 이제 용역은 이제 여기서 그만하는 걸로 하고 우리 자체 개발로 돌릴 수 있는 것도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8억 5천만 원을 용역을 세워놓으셨구만요. 이거를 어찌됐든 간에 이제 여기 이게 용역이 안 되면 SK홀딩스 뭐 이런 컨소시엄에서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는 정말 이제 여기가 이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평택시에서 이제 개발을 자체 내에서 하는 걸로 이제 네. 맥을 잡고 나가셔야 되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모든 평수를 83만 평을 다 개발을 하면은 좋겠지만 뭐 평택시에서도 개발 계획이 다 또 순서대로 또 있는 거고 아까 20만 평이라고 얘기하셨죠? 예. 이걸로 일단 시작은 또 하시더라도 정말 그 우리 시민이 같이 할 수 있고 친환경적이고 이런 개발이 돼야지 어떤 정말 수익성을 증대를 할 수 있고 뭐 정말 시민하고 전혀 우리 그쪽 사시는 분들하고 삶의 질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관광단지가 개발이 돼야 된다는 거 좀 지향을 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일단 관광단지가 개발이 된다 하면 그 주변 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돈 몇 푼 받아갖고 다 이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시민이 같이 더불어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관광단지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그런 거는 잘 생각해서 염두에 주셔서 개발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광단지 개발이 이제 민자 유치가 좀 어려웠던 부분도 그겁니다. 그 경제성만 따진다면 뭐 다 되겠지만 여긴 반드시 이제 공공성이 곁들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BC가 잘 안 나오는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민자 유치가 그래서 이제 힘들었던 거고요. 아까 이제 국장님께서도 그 7월 19일 날 그 중간 보고회 과정에서 오간 이제 얘기들은 좀 말씀하셨지만 이제 기재부 그 기본 입장은 평택시가 관광단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이게 평택지원 그 특별법에 의한 그 지역개발 계획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관광단지가 개발돼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국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부분들 피맥에서 분석해 한 것들 그 문제로 제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거기에 대한 이제 대응 자료를 좀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 아주 좋은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것이 안 받아들여지고 피맥에서 분석해온 것으로 맞다라고 이제 돼버리면 그럴 때는 이제 아까 국장님 설명드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재정 사업으로 가는 용역을 계속해서 추진해서 그대로 갈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면은 좋은데 아직까지 뭐 피맥에서도 반반 50대 50으로 저희가 또 보고 있고 집행부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피맥에서 성공적으로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우리 자체 개발이 잘 뭐 무리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쪽 지역민들하고도 어떤 상호 교류 충분한 그 뭐 정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개발 사업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우리가 참아왔잖아요. 참은 지금은 이제 이게 주변 환경이 이제 안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면 평택 횡단도로를 지금 설계하고 있잖아요. 네. 고속도로를 하고 있는데 그걸 국비 받아서 한 2,300억 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 다리를 놔지면 관광지로 오는 최단 거리잖아요. 네. 미군들이 노드게이트로부터 시작돼서 마찬가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좀 왔어요. 환경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게 안 되면 20만 평에도 해놓은 것이 차선이지만 제대로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러면 평택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이제 지금 난개발이 안 될 때 지금 빨리 사실 해야 돼요. 내년도 9월 2일까지 제한 없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면밀검토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단기간에서 어떤 뭐 미시적인 효과보다도 네.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자체 개발이 될 때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거시적으로 이렇게 좀 보셔갖고 정말 이게 우리 시가 만약에 또 자체 내에서 부분을 개발을 했을 때
그 돈 또 야기되는 또 뭐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연결이 좀 제대로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예, 테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잘 대처를 하셔서 정말 시민의 혈세로 이런 거는 다 지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유효적절하게 정말 가장 우리 평택시를 좀 어디 뭐 관광객이 온다 하더라도 어디 모시고 갈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맞아요. 예, 개발 계획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께서도 잘 염두에 두십시오. 예. 네, 이상입니다. 에서 자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령 저 사업이 안 돼서 민간 사업, 추진 사업이 안 돼서 우리 시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83만 평하고 20만 평하고. 예. 그 위치는요, 이제 의원님들 드린 자료에 보시면요, 5쪽에 보시면, 5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BTO 방식, BO 방식이 돼 있잖아요. 조그맣게 도면. 제일 네. 이게 BTO 방식이라는 여기가 지금 건관지구, 평택구 제방에서 가까운 지역이고요. 우리 시에서 받아야 될 돈이니까 특별지원 사업에 일반 지역 개발 사업을 별도로 놓은 거예요. 별도로 일반 그 회사를 이쪽에 투입을 하겠다. 예. 어쨌든 이 사업이 그 구상대로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SK나 GS 홀딩 업체들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해서 여기 특위위원보다 좀 조금은 좀 알고 있습니다만 제일 염려되는 것이 지역 주민들입니다.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은 대적인 차원에서 평택시한테 시대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83만 평 관광 지정해놓고 개발이 되면은 그 지역 주민들은 평택시 전체 인구의 소수이지만은 보상도 타고 하지만은 어떤 평택시 발전에 기대성이 큰데 이것이 개발이 안 될 경우 20만 평으로 가게 된다면 잡음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쪽 지역에 4개의 부락 있잖아요. 공관리, 기달리, 대관리, 신앙리. 예. 주민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기대가 큽니다. 그렇죠. 예. 보상을 적게 받고 문제가 떠나지 않고 대적인 쪽에서 평택시에 오는 관광지가 생기는구나. 예. 그런 개념으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제 뭐 부적격 판정이 돼서 안 돼서 20만 평으로 간다. 그 사람들 충격이 큽니다. 그분들이. 저희도 그게 걱정이에요. 예. 다 갔으면 이제 아까 뭐 좋겠네요.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반대 대책이 없잖아요. 없어요. 딴데 뭐 개발 사업을 뭐 반대 대책에 세우고 항의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평택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느냐, 평택에서 재정도 도와주느냐, 그걸 묻더라고요. 아까 권영아 의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평택시에서 SK나 DS 홀딩 회사 물론 그 개발 추진 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지만은 어떤 금전적인 재정적인 건 없잖아요. 근데 그걸 묻더라고 그분들이. 만약 이게 보완하는 과정에서 재정 사업이 아까 세 가지 한 330억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뭐 주민들 얘기야 뭐 여러 가지 뉘앙스를 많이 풍기지 않습니까? 반대 대책위에 뭐 손들고 뭐 이슈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대적으로는 관광지가 들어오면은 좋다는 뜻이고 평택시도 이제 유일한 관광지가 평택구 철회 지역에 관광지가 생기는구나.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인들입니다. 전부 농사 짓는 분인들이기 때문에. 여기 네. 저 그래서 제가 이제 질의하고 전 분은 요지는 그 주민들하고 대화를 좀 집행부에서 많이 좀 해주자는 바람이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김기성이나 저한에 있지만은 또 김기성이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어떤 그 이장단이나 단체장들한테 평택구 강연단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걸 그 사람들이 흡족하게 못 받으래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뭐 4개 불악의 이장들이라든가 또 관광단지 그 대책 뭐랄까 그 추진회는 예. 그 있잖아요. 이제 중간 보고에 하는 과정에서 쟁점되는 내용들을 아까 말씀하셨고 그 중에 약 330억 정도의 재정 사업이 필요한 문제가 실제 뭐 논쟁이 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20만 평을 하겠다는 의지는 이참에 뭐래도 좀 하겠다는 거라고 보여지지만 그건 궁여지책이라고 생각돼요. 83만 평을 일괄 SK 컨소시엄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매듭져지는 것이 뭐 최상이라고 보여지는데, 가령 우리가 20만 평을 한다는 것은 우리 뭐 시유지도 있고 뭐 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고 하지만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버거운 20만 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소탐대실이라고 그 330억에 대해서 그냥 길을 쓰고 이렇게 아끼려고 하다가 전체에 대한 문제를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하게 협의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아까 이제 그 답변을 네.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저 최중환 의원님 뭐 선거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SK 컨소시엄에서 제의하는 것이 사업성 적격성 판단에 따라서 부적격받는 문제보다도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에 우리가 20만 평을 용역을 추진해서 한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은 이제 뭐라고 보냐면 이제 그 말씀이 왜 나오는 거냐면 내년도 선거에 용역하다 보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이건 뭐 아닌데 이제 사실 예, 예. 시민들이 그렇게 세부적인 걸 모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전에 최중환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내용과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주민들 전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주민을 대표하는 현덕에 보면 뭐 단체장님들이나 또는 뭐 그쪽에 그동안 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오셨던 분들과 우리 그 특위위원들도 뭐 이렇게 좀 참석을 해서 이런 문제들은 좀 설명도 좀 하고 또 거꾸로 좀 의견을 듣는 구조를 바로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선 그동안 얘기를 했던 것이 7월 말 8월 초를 얘기하다가 좀 전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8월 말 9월 초로 한 달 정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민감하기 때문에 앞에서 나오는 그런 뭐 선거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도 저는 뭐 빨리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건 지난번 제가 전화로 우리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SK 컨소시엄에 대한 실체 문제고 또 자본금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데에서 이 2조 5천억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자본금 5억 갖고 있던 브레인시티가 5조를 한다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그 현상 벌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역에서는 이 소문이 상당 부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만큼은 좀 분명하게 좀 답변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 SK 컨소시엄이나 또는 뭐 이 GK 홀딩스에 대한 실체가 정확히 어떤 건지 이것도 좀 정확히 좀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안서를 받고 협의하고 또 여러 가지 보완 서류 받고 하는 건 전부 SK 건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SK 컨소시엄이라고 돼 있지만 SK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SPC가 설립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아직 아니고요. 그래서 SK 건설로부터 받고 있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이것이 승인이 나면 그때 이제 사업 추진을 위한 그때 SPC가 구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5천만 원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온 것은 GK 홀딩스 그 회사가 상법상 이제 주식회사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이제 자본금이 5천만 원인 것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그 SPC 구성될 때 이럴 때는 이제 뭐 건설사도 참여하지만 현재 여기 제안서에는 뭐 금융사도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현재 의향인 것이고 실제 승인이 나게 되면 그런 구조가 다시 한번 재편성이 될 겁니다. SK건설은 시공사라고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던데요. 제가 이제 그래서 그걸 오해될까봐 설명을 잘 해주긴 했지만 실제 이 현재 이 관광단지를 이제 바라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원래 오래도록 안 됐기 때문에 뭐 선뜻 뭐 어떤 얘기를 해도 신뢰는 안 오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문들이 더 받아들이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예,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지난번에 예. 이 오해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좀 해소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이참에 저는 83만 평 관광단지를 못하면 우리 시는 정말 영원히 관광단지 못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0만 평을 제가 사실 이제 제안했어요. SK 컨소시엄이 돼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 그때 아무것도 못하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제2의 방안을 마련하자 해가지고 뭐 8억 5천이 마련됐는데 문제는
저는 8호 고천에 대해서 이게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83만 평 전체를 좀 추진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좀 우리가 올인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현재 논쟁되고 있는 피맥 또 기재부에서의 이런 논쟁들이 시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SK 컨소시엄과 잘 협의가 돼서 매듭을 잘 짓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에 나머지 뭐 BTO든 뭐든 하여튼 이렇게 양 지구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이 전체 83만 평이 추진될 때에 우리 저 지역 주민들뿐이 아니라 평택시가 바라는 관광단지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20만 평을 우리가 하면 재정적인 문제도 어렵고 관광단지를 정말 그 경쟁력이 꾸미기도 어려운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조잡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매듭 지어지는 데에 좀 총력을 기울여달라 이런 좀 주문을 하고자 하고요. 또 최근에 이제 우리 의회에 한번 와서 그 SK 컨소시엄에 와서 우리 저 임승근 의원이 지금 자리에 나가 있는데 그때 별도로 했던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내용이 그때 얘기하고 상당 부분 다르긴 한데 그래서 주민 설명회를 할 때에 그분들도 좀 같이 내려와서 우리 특위도 좀 가능한 분들이 좀 참석해서 이때 다시 한번 관광단지에 대한 제반적인 현황, 앞으로 이 전망 뭐 등등의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좀 다시 한번 논의될 수 있도록 아마 제가 볼 때는 8월 초 정도가 좋겠다 싶은데요. 그게 좀 빨리 좀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민 설명회에서 아니 전체 주민 설명회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대표들하고 할 때 주민 설명회도 제가 이제 진행하는 관계에서 SK 관계자 이런 사람들을 오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와도 뭐 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또 연장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없어요. 이제 없는 거죠? 법사하고 안 됩니다. 예. 이제 그겁니다. 지금 현재 83만 평 이제 조성계획 승인 신청 기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지만 83만 평을 전체 조성한다는 계획을 이제 능력이 안 되니까 20만 평만 가지고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20만 평에 대해서는 유효하게 다시 될 수 있습니다. 20만 평만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연장이 가능하다. 84만 나머지는 평은 해제 내년 해제. 7월 5일로 더 이상 연장이 안 된다. 네, 네. 이게 좀 분명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이제 내년 9월 2일까지가 제한 오시기 때문에 예. 9월 2일은 해제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쉬워지기 때문에. 단지.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아주 이게 좀 아주 시점이 묘하지 않습니까? 절체절명의 시점에 와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공무원 들어올 때 개발에 이제 나갈 때도 이게 개발이 안 된다면 지금 창피하지 않습니까? 저도 개발하는 게 소원인데. 국장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77년도에 이게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79년도에 시작했는데 제가 들어올 때도 관광지 개발하는 얘기가 지금도 개발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신 걸 여정 못했으니 이거 여기에 이제 자료 보니까 저반 시설로 3만 톤급 4선석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 시가 요구했던 건 5만 톤급이 하나가 이제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우리 시가 입장을 좀 거둔 거예요? 평택시에서는 굉장히 맞지 않는 부정적인 입장을 이제 표명하고 건의하고 그런 이제 실정이 있는데요. 사실상은 우리 이 매항이로 그 터미널을 옮긴다는 그 자체는 평택시에서는 반드시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미래를 봐서 또 앞으로 평택항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교각다리를 거쳐서 이 평택 내항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성이라든가 또 항만 선사들도 싫어하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대한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인 여건 모든 등등이 불합리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중앙에서는 내항으로 이렇게 이제 그것도 민자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금년도 9월경에 사업자 수행 공고를 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예. 우리 시가 추진하는 것은 현재 여객터미널 자리에다가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게. 그런데 그 10년이 사실상 우리 평택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0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결정된 것도 아닌데 결정 후로부터 10년이라고 하면
금년에는 뭔가 좀 결론을 좀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실적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상당히 뭐 적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지방세 수입으로 해가지고 발생되는 게 도세까지 합하면 한 125억이 되는데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저기 관세청에서도 가져가는 5조 원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에 따른 그 재정 지원은 지금 저희가 한 7.5% 됩니다. 전체 전국을 봤을 때요. 근데 그 수준은 어느 정도 되냐면은 먼저 번에 그 시정 질문 때 말씀드렸지만은 그 물동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잤습니다. 옛날에는 뭐 저기 투포트 정책이라든가 우리가 96년도에 3대 국제 항만이라든가 이게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물동량 관계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한 330억 정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2009년도 8년도 한창 부두 개발할 때는 거의 한 1,500억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 재정부라든가 이런 것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자 쪽으로 주로 개발되다 보니까 민자 쪽으로 지금 돼 있고 지금 79선석에서 지금 62선석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중앙에서는 그 이제 재정 쪽에서는 접근을 좀 줄이고 민자 쪽으로 계속 유도하는데 민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자꾸 좀 떨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니 빼가는 반면에 뭐 별로 내려오는 거 없다 이렇게 불만이 있는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우리 저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의 좀 협의를 통해서라도 좀 더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고요. 다른 부산이나 인천, 광양항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뭐 저는 뭐 비교를 안 해봤어요. 세금으로 걷는 반면에 이제 다시 또 두르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비교 안 해봤지만 우리 평택항이 그렇게 뭐 다른 항에 비해서 거치는 거 외에보다 두르는 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평택항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온 것도 분명하지만 그동안 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정부의 입맛에 따라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이게 좀 육성되고 해온 그런 과정을 보면 뭐 어떤 때는 뭐 인천항, 어떤 때는 부산항, 또 부산 신항, 뭐 광양항 이런 식으로 가다가 평택항은 매번 일본으로 선택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디게 오기도 했고 그로 인해서 사실상 세금은 많이 걷어가는 반면에 뭐 재투자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현상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근본 도의 조직 개편에 의해서 이제 항만에만 전담할 수 있는 과가 조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과하고 우리 항만 저기하고 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이렇게 하면서 좀 어떤 그 항만의 업무를 좀 더 효율적이고 진취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그 바탕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모델링 공사도 리모델링 공사지만 그 내부에 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더 좀 필요한 건 없는 건지 가령 뭐 배를 타고 오거나 아니면 타러 가는 사람들 또 뭐 그거와 무관하게 또 평택항에 일이 있어서 가는 사람들이 사실 여객터미널에 들어가면 뭐 이용할 수 있는 무슨 시설이 별로 없다 이런 이제 제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사실 뭐 규모적으로 봤을 때 많은 것을 넣을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좀 안 되는 건 분명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시설들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글로비스에서 이제 주장하는 부분을 이제 지사님하고 면담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사로 해서 이런 총체적 현장 확인 나왔는데 우선 그 산업단지 내입니다. 국가공단.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공단에 적격에 맞게끔 모든 도로나 구조물 시설물을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글로비스에서 도로 한 개 넘어서 이쪽으로 차가 오면은 남바를 또 달고 또 이렇게 저기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한 불합리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했는데 이 부분은 이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제도 개선을 시키면 된다 제안을 했어요. 이런 규정이 있더라면은 그런 부분을 산업단지 내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 제도 개선하면 되는 거 아니냐. 무슨 뭐 도로를 여기를 글로비스를 내주고 도로를 뭐 공원을 줄여갖고 뭐 이런 식의 그건 절대 반대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도 심도 있게 맞다. 이건 제도 개선으로 해 나가야지 무슨
글로벌 그 저기를 위해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도로를 뭐 그냥 그 글로비스한테 그냥 다 이렇게 몽땅 주도록 한다는 거는 안 된다. 그런 지금 그렇게까지 결론은 났는데 아직까지 도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